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어느 정도 달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31일 잘 활용하셔서요. 2022년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계획들 중에서 한 가지를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미준 세 번째 책을 집필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탈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마치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요. 출판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책 나오면요. 여러분들께 또 홍보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1일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오래간만에 폭등했습니다. 다우존스가 2.18%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4.41% 단 하루 만에 단숨에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 좋은 하루를 장식했고요.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 굉장히 좋았겠죠. 어제 리오가 무려 21.7%나 폭등했고요. 리오토 18.7%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13.7%, TQQQ 플러스 13.4%, 인바이테 플러스 12.5%, 클라우드 플레어 10.15%, 쇼피파이 플러스 10.04%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밖에도 보시면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9.69, 로쿠 플러스 9.58, 스퀘어 플러스 9.11, 펠로톤 플러스 8.48, 나머지 성장주 중에서도요. 6%, 7% 올라간 종목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굉장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단 하루 만에 8.75%나 치고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8.21%,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7.89, 테슬라도 7.67%나 상승했습니다. 구글 플러스 6.30,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6.16, 애플이 플러스 4.86, 아마존도 4.46%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급반전하고요. 또 나스닥 지수가 4.4% 이상 급등한 이유는 연준 의장 파월의 한마디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채권의 금리는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페드 의장인 제롬 파월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던 금리 인상을 좀 둔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빠르면 이번 달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시그널을 보냈는데 어떤 시그널이었냐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합당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따라서 최상의 시나리오죠.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금리 인상을 좀 멈추거나 아니면 둔화시키고 동시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주식시장에 좋은 뉴스는 없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의 최상 시나리오를 연준의 의장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모네터리 폴리시는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은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뒤에 보시면 레그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레그즈가 뭐냐면 연기, 지연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러한 영향이 발생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레미 시걸 교수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연준 의장이 반복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타이트닝을 진행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느끼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연 효과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파르게 해왔지만 이러한 페이스를 조금 둔화시키는 것이 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금리 인상이 조금씩 둔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12월 미팅, FOMC 미팅을 얘기하는 거죠. 12월 미팅이 끝나고 나서도 가능하다라고 파월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발언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자, 연준에서는요, 계속해서 제한적인 폴리시를 한동안은 펼쳐야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긴축 정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언제까지 긴축 정책을 이어나가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긴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자,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이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12월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증거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잦아든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연준에서는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급속도로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어제의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요, 가트너라는 투자 리서치 기관의 반도체 산업 전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가트너의 전망에 따르면 2023년 내년 반도체 산업은요 3.6%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우울한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반도체 전망에 관련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도체의 전망이 가트너보다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내년에 4.1%나 반도체 산업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전망을 발표한 기관은 월드 세미컨덕터 트레이드 스태티스틱스의 전망이고요. 줄여서 우리가 WSTS라고 부르는 기관인데 비영리 단체고요. 반도체에 특화된 리서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WSTS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4.4% 정도 소폭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년이 되면 오히려 4.1%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사이즈, 토탈 규모를 보시면 2022년 올해는 580빌리언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내년이 되면 이 규모가 527빌리언으로 줄어들 것이다. 매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좋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년 메모리 반도체는 17%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트너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가트너 같은 경우도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마이너스 16.2%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메모리 쪽에 전망이 아주 좋지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에 전망이 우울하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영향, 두 번째로 시장의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전망이 굉장히 우울하긴 하도요, 전반적으로 모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서 굉장히 성장률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올해 202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무려 12.6% 정도 전년에 비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날로그 반도체가 등장하는데요. 아날로그 반도체는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터치 스크린 같은 거죠. 터치를 하는 것은 아날로그잖아요. 근데 이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준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무려 20.8%라는 무서운 성장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센서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16.3%.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곽강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분야죠. 온 세미컨덕터 같은 종목이 이쪽에 강세가 있다,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로직도 괜찮습니다. 로직 반도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ASIC라고 부르는 반도체죠. 고객사의 주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설계하는 그런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이쪽도 14.5%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반도체가 지금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적정한 종목을 잘 선택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분야가 지금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 반도체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이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날로그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종목이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첫 번째 강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전체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반도체의 최강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두 번째 강자 12.7%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스카이웍 솔루션 8.0%, 인피니온이 6.5%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5위는 ST, 6위는 쿼버, 7위는 NXP, 8위에 온 세미컨덕터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요, 지금 굉장히 우울한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반도체 쪽은 성장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타격이 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그리고 애플의 팀 쿡의 두 사람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단 이틀 만에요,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트위터의 오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애플의 헤드쿼터에 다녀왔다, 본사의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의 CEO인 팀 쿡과 만났고요. 자, 이러한 내용은 수요일 날 트윗을 통해서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며칠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맹공격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주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애플이 광고를 다 빼고 있다,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서 트위터를 빼버리려고, 아예 삭제시켜버리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트윗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트윗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애플 스토어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두 사람의 갈등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일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는 참 천진만만한 아이 같은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트윗을 통해서 또 자랑을 했거든요. 애플의 아름다운 헤드쿼터에 다녀왔다라면서 팀 쿡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고요. 이제부터는 좀 테슬라의 실적을 높이는데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자, 어제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여세를 타고 에어비앤비 주가 역시 7% 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요, 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런칭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런칭을 했다, 새롭게 아파트먼트 렌탈 플랫폼을 런칭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미국에만 국한된 서비스입니다. 25개의 도시에서 일제히 동시 런칭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페이지를 만들었다,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설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어비앤비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나의 페이지가 새롭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플랫폼에서는 테넌트가 그 타겟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아파트먼트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달리 소유권이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파트의 소유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플랫폼은요, 이러한 세입자가 타겟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여분의 방이 있으면요, 이 방을 렌탈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근에 이제 렌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뉴욕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비 때문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에어비앤비가 열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의 빌딩 주인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권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릴 때 이거를 리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빌딩의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리스트를 뺄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테넌트 입장에서는요, 아파트의 빌딩 오너 그리고 매니지먼트의 컴퍼니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비즈니스 모델을 정식으로 런칭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자, 이번 시범 운영의 결과에 따르면 테넌트들, 세입자들이요, 평균 한 달에 한 9박 정도를 렌탈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균적인 수입은요, 한 달에 $900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근 같은 상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에어비앤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아마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존은 최근에 직원의 수를 10,000명이나 줄일 것이다 라는 기사가 발표되면서 아마존도 어쩔 수 없구나, 자, 아마존의 성장이 둔화되겠구나 라는 걱정이 좀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이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마존이 구축하고 있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나옵니다. AWS라고 부르죠. 아마존이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이커머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AWS는 2023년에도 계속해서 직원의 수를 늘릴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센터도 만들 거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은 직원을 해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이커머스에 국한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은요, 경영진 중에 한 명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맷 가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분은 AWS에서 세일즈 앤 마케팅 부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최근에 아마존이 AWS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그 행사에 등장해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한 거죠. 자, 최근에 있었던 AWS 행사에서요, 아마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 시큐리티 서비스를 런칭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AWS를 위한 칩을 개발한다.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아울러서 전달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 아마존의 이커머스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AWS의 성장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그래프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실 그래프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즈니스 중에서 AWS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만 따로 띄어서 그 추세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는요, 아마존 AWS가 만들어낸 매출이 3.1 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8년 후 2021년을 보시면 62.2 빌리언으로 그 매출의 규모가 급상승했잖아요. 단 8년 만에 매출이 20배 이상 올라가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낸 것이 바로 AWS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성장의 추세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그래프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래프가 더 있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는요, 전체 아마존의 매출 중에서 AWS가 차지하는 비율을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AWS입니다. 자, 예전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던 오렌지색이 최근 들어서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마존의 매출이 469.8 빌리언인데 반해서 AWS의 매출은요, 아직까지 62.2 빌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 중에 한 13.2% 정도를 AWS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원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난 수치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 아마존이 만들어내고 있는 오퍼레이팅 프로핏,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24.8 빌리언인데요. 그 중에서 무려 74%를 AWS가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는 74%가 AWS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아마존이 그들의 AWS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면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존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팔란티어가 등장합니다. 팔란티어가요, 이번에 미국의 최대 방위 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팀을 이룬다,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로키드 마틴이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 파트너십이 결성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요, 네이비 컴뱃 시스템을 서포트한다. 네이비는 해군입니다. 따라서 해군의 전투 시스템을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두 기업이 힘을 합치면서 로키드 마틴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경험, 노하우와 그리고 팔란티어가 구축하고 있는 아폴로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발생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루고자 하는 포커스는요, 서피스 핏이니까 해군 함대를 얘기하죠. 해군 함대의 전투 시스템을 현대화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번에 두 기업이 힘을 합치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따오게 될런지,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로키드 마틴이 등장한 김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로키드 마틴은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킹알파 지금 로키드 마틴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배당, 디비던즈를 클릭을 해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이프티, 그로스, 그리고 컨시스턴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죠. 자, 현재 디비던드 서머리를 보시면 배당률이 2.47%에 이르고요, 애뉴얼 페이아웃, 1년에 주는 배당금은 $12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쇼를 보시면 로키드 마틴이 1년에 만들고 있는
있는 순이익 중에 41%만 사용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유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의 성장률은요 8.85%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20년 동안 록히드 마트는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매년 배당금을 올려줬다, 성장시켜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배당주를 찾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오늘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폴 믹스라는 최고의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의 추천 주식이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자, 올해 들어서 테크 섹터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갔잖아요. 테크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장 주식에서 빠져나가는 추세를 보여왔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기준금리가 상승을 보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테크 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에 비해서 무려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S&P 500은 17%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테크 전문가 인베스터인 폴 믹스는요 몇 달 전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가 테크주에 대한 전망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요, 잘 선택을 해서 종목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전망이 좋아 보이는지 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 이커머스 쪽에 몇 개의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JD.com이고요. 두 번째는 알리바바, 세 번째로 아마존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 사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리세션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섹터는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입니다. 자, 나는 계속해서 사이버 보안 쪽을 좋게 생각한다. 특히 리세션이 찾아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섹터가 사이버 시큐리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가장 강추하고 있는 종목은 팔로 알토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마지막으로 퓨어 스토리지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는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추천되고 있는데요. 자, 믹스 같은 경우는 그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주식을 여러 개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반도체가 좋다고 얘기는 하진 않고 있고요. 자, 그가 선호하고 있는 반도체 쪽은 인더스트리얼, 산업재에 관련되는 반도체 아니면 오토 섹터니까요. 자동차와 관련된 반도체를 추천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구체적인 종목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NXP, 그리고 ASML, 브로드컴, 마지막으로 TSMC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앞의 기사에서 최고의 테크 전문가 폴 믹스가 여러 가지 주식을 추천해 줬잖아요. 총 12개의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이 12개의 기업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잠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도착해서 시킹알파의 폴 믹스 추천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고요. 총 12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레이팅을 좀 보시죠. SA 오토주 스코어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로는 NXP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25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팔로알토가 4.00, PSTG는 퓨어 스토리지죠. 4.00을 받고 있고요. TSMC가 3.91, 알리바바가 3.81, 마이크로소프트 3.78, 아마존 3.78, ASML이 3.78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살펴보면요. 5점 만점에 JD.com이 4.71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도 4.63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4.62, ASML이 4.60, 마이크로소프트가 4.60이고요. 팔로알토 4.53, 그리고 브로드컴이 4.50을 획득하면서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종목들은 강력 매수를 월가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퀀트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분석으로 인해서 시킹알파가 주고 있는 점수인데요. 5점 만점에 4.91을 받은 TSMC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ANET가 보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역시 4.88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좋은 퀀트 스코어는 JD.com, 네 번째 PSTG, 퓨어 스토리지고요. 브로드컴 4.71, NXP 역시 4.50으로 굉장히 높은 퀀트 스코어를 획득했습니다.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 거죠. 반면 나머지 종목은요. 퀀트 스코어에 의하면 보유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 들어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EBS 리비전
그레이드를 보시면 A 플러스를 받고 있는 종목이 3개나 됩니다. JD.com,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TSMC 이렇게 세 종목은요, 최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주고 있는 어닝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A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죠. PANW는 팔로알토, 그리고 PSTG는 퓨어 스토리지입니다. A 그리고 A-를 받고 있고요. 알리바바, NXP, 브로드컴, ASML은 B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중립,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D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우상향하지 못하고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들 기업들이 배당을 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드를 보시면요, 현재 일드가 가장 좋은 종목은 AVGO, 브로드컴입니다. 3% 가까운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TSMC의 배당률도 2.25%로 나쁘지가 않죠. NXP는 1.76, 오라클은 1.54, ASML 1.43,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의 주식은요, 아직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죠.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볼 텐데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저렴한 것은 알리바바입니다. 현재 12.1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NXP도 좋죠. 12.28배, TSMC가 12.9배고요. 브로드컴은 14.7배, 오라클이 16.7배, 퓨어 스토리지가 24배, JD.com이 24.8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요 26.76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PE 레이시오의 성장률을 고려한 PEG를 보면 약간 순위가 변동이 되는데요. 현재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렴한 주식은 TSMC입니다. 0.60이니까 굉장히 좋죠. 자, 두 번째로 좋은 주식은 AVGO, 브로드컴 0.87을 보이고 있고요. JD.com이 0.90, 퓨어 스토리지도 0.95를 받으면서 현재 성장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을 보셔야겠죠. 레비뉴를 기준했을 때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좋은 성장을 보여준 주식은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41.78%나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31.71%의 꾸준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지난 12개월 동안 39% 넘는 성장,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23.15%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출의 성장이 좋은 기업은 TSMC고요. 37.4, 18.04%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팔로알토 27.6, 25.4고요. NXP 22.8, 14.3, 브로드컴이 19.5, 13.7%로 가장 좋은 매출의 성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에서는 넷 인컴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좀 시켜보고요. 자, 넷 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이 가장 좋은 기업은 TSMC입니다. 무려 42.5%라는 무서운 넷 인컴 마진을 지켜내고 있고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은 9.09%, 리턴 온 에퀴티, ROE는 36.5%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넷 인컴 마진이 좋죠. 34.37%라는 굉장히 높은 넷 인컴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은 22.7%, ROE도 42.8%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브로드컴이고요. 31.9% 넷 인컴 마진, 프리 캐시플로우는 39%, 그리고 ROE도 44%가 넘어가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네 번째로 넷 인컴 마진이 높은 종목은 아리스타 네트워크고요. 29.6%, 프리 캐시플로우가 12.1, 그리고 ROE는 28%를 넘어갑니다. ASML도 좋죠. 28.2%라는 넷 인컴 마진, 프리 캐시플로우도 23%가 넘어가고요. ROE는 57%라는 매우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NXP까지만 보시죠. NXP가 넷 인컴 마진이 20%가 넘어가고요. 프리 캐시플로우도 20% 넘죠. 마지막으로 ROE가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폴믹스라는 테크 관련 최고의 전문가가 추천해주고 있는 12개의 주식을 분석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수치적 분석을 해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해 보이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2022년 마지막 달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곰곰이 좀 남아있는 한 달 어떻게 보내실지 생각도 해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멋진 한 달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내일 조금 더 다양한 정보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얼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의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선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들을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